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이 자꾸 그 역차별화 받는 느낌이라서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실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동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그 시장에 아주 속된 말로 선수들이죠. 제도권에 계신 분들 만나면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을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해외 쪽에서는 자꾸 이 역차별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차별화를 끝내고 좀 동조해서 같이 좀 불리시하게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팀장님 보시기에 코스피는 언제쯤 이 불씨가 좀 확 살아날 거로 보십니까? 이 투자하는 시계열을 얼마만큼 가져가실 거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좀 긴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1900선 부근에서는 주식을 담아서 좀 여름을 나는 이런 전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시장이 강세장으로 복귀할 거냐에 대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을 1900선 부근에서 사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키프로스 문제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행이 결부되었을 때는 항상 좀 위험 관리가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이 1900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밸류에이션상 PBR이 1배 수준이고, 또 작년에 연평균 지수가 한 1930선대였기 때문에 1900선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이상에서 주식을 다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900선 부근에서는 주식을 사시는 것도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시야를 단기로 보면은 조금 뭐 이런 키프로스라든지 돌발적인 재료들이 뭐 시장을 이렇게 흔들 수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중장기 보면 분명히 지금은 주식이 좀 매력적인 구간인 거는 뭐 사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조금 활황장으로 가거나 해외 시장이 계속 강하다면 동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 조건이 됐건 충분 조건이 됐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시점 놓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들 수 있겠는데, 아마 둘 다 환율 측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는 것처럼 이 일본 증시의 강세는 엔화의 약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엔화의 약세가 일정 수준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그동안에 일본 시장이 엔화 강세 때문에 좀 억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급부로 해서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것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이 약세 기울기가 좀 완만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엔화 약세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이 기울기, 각도가 좀 완만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 원화 자체의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초에는 1,050원이 내려가면서 1,000원이 깨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숨에 1,100원 올라갔는데요. 원화가 약세에 가서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원화, 이 환율 자체가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율 자체의 변동성이 좀 완만해지는 이러한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지표들은 나쁘지 않지만 국내 내부의 지표들의 좀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내부의 이 지표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고, 물론 환율을 해지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환율을 열어놓고 들어오느냐,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자금의 성격도 파악이 또 되고 이렇긴 하는데요. 환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원화가 연초 대비 한 7에서 8% 정도 절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환율이 상승해서 원화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절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 7, 8%가 절하가 됐죠. 네, 죄송합니다. 절하가 됐는데, 이 원화의 약세는 궁극적으로는 달러화의 강세, 뭐 이렇게 묶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수출기업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수입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서민 쪽엔 또 안 좋고 항상 양반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외 모멘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일단 달러의 방향부터 잠깐 말씀드릴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이 달러 약세가 주시장에 좋은 모습을 가져다 주었는데, 최근에
달에는 달러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키프로스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유로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유럽보단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지표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달러가 또 강세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이 칼날의 양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 이머징 국가, 한국도 미국 시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본다면은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되고요. 또 반면에 이 상품 가격도 달러 강세에 관해서 같이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상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시장에는 좀 불리한 측면인데, 자, 지금 키프로스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달러가 강세에 갈 개연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원화가 약세를 가기 때문에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보다는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 활성화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가 약세에 가게 되면 물가 부담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의 흐름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죄송스럽지만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원화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앞서 원화가 절하가 되고, 그러면 원화 저평가에 외국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군요. 자, 대외 모멘텀도 점검을 해봤는데 이번엔 좀 좁게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은 정체되어 있어서 등락이 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그 고점을 좀 넘어서 550포인트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열징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좀 두 가지 측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어느 시기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50선을 넘어서기가 참 힘듭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550선은 언제나 저항선이었고요. 이번에도 아주 공교롭게 550선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키프로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기술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저항선을 맞닥뜨리는데 해서 이것을 뚫고 가기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50에서 기술적으로 흔들림은 있지만 이것이 방향이 훼손되었다라고 보기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가 막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대형주로 이 주식, 이 펀드의 수익률을 제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심은 중소형주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지기에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점에서 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1차 목표치는 한 570선까지는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3월 달에는 항상 노동계에는 임금 협상, 그 다음에 증권계에서도 연봉 협상 아닙니까?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시장이 좀 답답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아무래도 자금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군요. 자, 내일이면,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에 또 접어들게 되고요. 1분기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 또 빠른데요. 2분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분기 전망 전략 어떻게 좀 잡으면 효과적일까요? 좀 이를 수도 있겠지만 4분기는 지금 1900선에서, 그러니까 4월이죠. 4월은 사실 1500선이 지지력을 보여줄 걸 생각했는데 아직 이렇게 말하기 좀 일러 보이고, 그래서 1900선 정도에서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황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미 이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도 상당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월달 흐름은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달, 6월달에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례상 5월달의 수익률은 좀 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Sell in May, 5월엔 주식을 팔아라. 뭐 이번에도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까지 양호하지만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일단 좀 과열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5월달은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만 나눠보게 되면은 4월달에는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5월달에는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린 메이 5월엔 주식을 팔아라. 팔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또 뭐 다시 사드려야 될까요? 5월 달에 주식이 1900선을 깨고 내려가고 1850선 부근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어로 표현됐으니까 외국인들이 뭐 잘 생각을 해보겠죠. 미리 먼저 팔아놨으니까 5월에 다시 주식을 사주면 참 고맙겠는데. 자, 일단은 뭐 1분기 마무리도 잘 뭐 지어보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동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